여러분, 식이섬유 4부까지 영상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도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정부의 식사 가이드라인을 크게 신뢰하는 것 같은데요. 하루에 무려 30g이나 섬유질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소화도 안 되는 걸 이렇게나 많이 먹어야 할까요? 그런데 이 30g은 대체 어떤 근거로 결정되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수치는 임상 실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낸 수치였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교리이며 종교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위원들이 95%가 식품 및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위원들이 80%가 채식 또는 저지방 식단 활동가들이었습니다. 이러니까 과학이 아닌 하루 섬유질 무려 30g이라는 교리가 탄생한 겁니다. 이 기사를 보면 식이섬유는 얼마나 먹어야 할까? 식이섬유를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필요한 영양소 흡수까지 방해한다고 하니 얼마나 먹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맞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식이섬유 섭취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부족해서 현재로선 식이섬유를 제한하는 섭취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이건 과학적 근거나 검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대장암 등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이런 주장은 그 어떤 것도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통해 입증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역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음식 설문지 관찰 연구였다는 겁니다.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까? 음식 설문지 관찰 연구가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참고해주세요. 먼저 우리나라 식이섬유 1일 권장 섭취량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남성은 하루 25g, 성인 여성은 하루 20g, 대략 성인 평균 체중을 60kg로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후 1, 2세 아기들의 권장 섭취량이 무려 10g이나 됩니다. 생후 1, 2세는 대략 체중이 10kg에 불과한데 체중으로 환산해도 너무 터무니없이 많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완전히 엉터리란 걸 아셔야 합니다. 게다가 1세라고 하면 보통 성인에 비해 장 크기가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데 성인은 25g 먹고 유아는 10g 먹어라? 2.5g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납득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멍청하고 또 멍청한 기준입니까? 미국은 더 황당합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과 보스턴 아동병원의 자료를 보면 1, 2세 유아의 권장량은 무려 19g입니다. 성인 남성이 38g인데 장 크기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절반인 19g을 먹으라고요? 이런 수치가 과학적 증거를 통해 정해진 게 아니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유아가 이 정도 양의 식이섬유를 먹으면 영양결핍이나 성장지연, 발달 저하가 발생할 겁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변 볼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복부 팽만감으로 늘 짜증나고 대변 양이 너무 많아지고 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런 증상들로 인해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서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병이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크론병이든 일형 당뇨병이든. 실제로 성장기 아이들이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 키가 잘 안 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60만 명이 식이섬유를 과잉 섭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2세 미만 유아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기들 장에 부담을 주면 안 돼요. 성인에서는 식이섬유 과다 섭취 비율이 더 높았는데요. 본당 서울대 소화기내과 교수는 영유아기에 식이섬유를 과다 섭취하면 설사, 복통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식이섬유 과다 섭취는 설사나 변비, 구토나 복부 팽만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말입니다. 하루 식이섬유 20에서 25g을 먹으려면 당근 5개를 먹거나 사과 9개를 껍질째 먹거나 케일 108장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을 갈아서 먹는 겁니까? 그냥 먹으면 당근 5개도 먹기 힘들죠. 이렇게 먹을 수도 없겠지만 만약 케일 108장 먹으면 장이 바로 막혀버릴 겁니다. 소화도 안 되는 걸 이렇게 많이 먹으면 장 폐쇄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는 식이섬유가 결국 가야 할 곳은 변기이기 때문입니다. 변기로 다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그 결과는 장 폐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버드 보건대 월터 윌렛 박사가 만든 UN의 행성건강식단 역시 하루 3-40g을 권장하는데요. 이렇게 먹으려면 통곡물 하루 232g, 모든 채소류 하루 300g, 과일류 200g, 콩류는 무려 100g, 견과류는 25g을 먹어야 간신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하루 추정 탄수화물 섭취량이 무려 330에서 375g에 달할 수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가 맞습니다. 보통 채소 10배수 이상이 필요하니까 식이섬유 30g 먹으려면 채소 탄수화물 섭취량이 300g 이상이 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식이섬유를 하루 30g씩 먹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영국의 유명 매체인 가디언지에서는 하루 30g 먹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왼쪽에 쭉 식이섬유 많은 음식들을 나열했는데 그중 하나가 통밀빵을 드세요입니다. 그냥 빵에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으니까 통곡빵이나 통곡밥을 먹어야 섭취가 가능한 거죠. 왜 다들 잡곡밥이니 현미 콩밥이니 통곡밥이니 떠들어대는 이유를 잘 아시겠죠? 지난 4부 영상에서 고섬유질 빵이나 일반 마트에 파는 빵에는 종종 나무 톱밥을 미세하게 갈아서 가공한 셀룰로스 파우더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톱밥 셀룰로스를 넣으면 식이섬유 함량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디언즈 기사를 도표로 만들어서 보면 여기에는 통곡물 시리얼, 바나나, 사과, 호두, 통곡빵, 구운 감자, 통곡 스파게티, 구운 콩 등을 먹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통곡물을 많이 먹기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는 식이섬유 30g 섭취에 필요한 탄수화물 섭취가 219g이라고 하는데 보통 10배수 이상이 필요하면 300g이 넘어가야 하는데 뭔가 조금 다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정보가 나옵니다. 아무리 통곡을 많이 먹어도 30g은 어려우니까 결국 통곡물 시리얼에 식이섬유를 인위적으로 더 첨가한 고식이섬유 가공식품을 먹으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훨씬 쉽게 30g을 달성하겠죠. 제가 4부에서 이런 고섬유질을 표방하는 빵이나 시리얼 제품에는 목재 펄프에서 유래한 톱밥 셀룰로스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것이 언론을 통한 제품 광고의 흔한 방법입니다. 식이섬유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정크푸드를 따로 먹으라는 거죠. 온갖 쓰레기 같은 정크푸드에 식이섬유를 딱 첨가하게 되면 포장 용기에 고식이섬유라고 박아놓고서 건강식품처럼 홍보하는 겁니다. 정크푸드에 인공적으로 섬유질 많이 넣었다고 건강식품으로 신분 세탁해도 됩니까? 아까 기사에 구운 콩 통조림도 있었죠? 이런 걸 왜 넣었겠습니까? 결국 식이섬유를 쉽게 충분히 먹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이런 가공식품 구매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식품기업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이렇게 식이섬유는 실제로는 거대한 건강식품 사업입니다. 많이 먹으면 장 건강 좋아진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콩, 현미, 통곡물, 시리얼 시장 등은 식품기업들에게는 정말 큰 사업인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보통의 일반 서양식을 하는 사람과 지중해 식단을 비교했습니다. 지중해 사람들이 먹는 식단은 아니지만 소위 지중해 식단은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죠. 노란색 막대가 일반 서양식이고 초록색이 지중해 식단인데요. 항문 가스 배출 횟수와 식후 가스 배출량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식이섬유가 많은 지중해 식단에서는 당연하게도 가스 생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대변 무게와 대장 내용물 역시 지중해 식단 그룹에서 훨씬 많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을 더 많이 먹기 때문에 대변량이 더 늘어나고 대장에 변도 더 많이 차게 됩니다. 이러면 장이 편해질까요? 아니면 더 불편해질까요? 혹시 장이 더 불편해질수록 장 건강은 더 좋아지는 걸까요? 청기누설이란 TV 프로그램에서 식사 때나 간식으로 늘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어떤 여성분을 소개했는데요. 이분은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래 채소 잘 챙겨 드시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건강관리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대장 건강은 어떨까요? 운동도 잘 하시고 채소도 많이 드시니까 당연히 장 건강은 정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모든 의사들이 장 건강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까 장에 가스가 정말 많이 차 있었습니다. 저기서 꺼멓게 보이는 건 다 가스입니다. 저 정도면 가스가 정말 심하게 찬 겁니다. 담당 내과에서는 대장에 가스도 많고 변도 많이 쌓여 있다고 하는데 이건 당연한 거죠.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가스도 많아지고 변도 많아집니다. 가스가 많아지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가스가 많아지면 대장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대사를 방해하면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채소를 과하게 섭취할 경우 섬유질이 장을 막아 지나친 가스를 발생시키고 심하면 복부 팽만, 구토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장 건강이 좋아지는 겁니까? 가스가 많이 차고 대장에 변이 쌓이는 것이 장 건강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식이섬유가 많은 현미밥 식단을 하면 미처 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이 장 속에서 부패하게 됩니다. 이때 각종 독소가 생기고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영국 위장병학회 창립자인 아서 허스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만큼 오해받고 잘못된 치료에 시달린 인체기관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6부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